우리 미적분 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27번은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풀만한 문제였어요. 문제의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AN인 직선이 있대요. 그런데 AN은 항상 양수라고 돼 있습니다. 예,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 있는데 얘가 EN-1,0, 여기 EN-1,0이 있는데 얘를 중심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n이 얘하고 이렇게 교점이 두 개야. 그죠? 근데 여기 EN 플러스 1, 0을 중심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n 플러스 1이야. 이러한 원하고는 안 만난대요. 그러면 원과 직선이 만나거나 안 만날 조건은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으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면, 거리가 멀면 안 만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이 직선 y는 ANX, 여기까지 요 점과 요 점에서의 거리가 여기는 n, 여기는 n 플러스 1인데 각각 그거하고 작다 또는 크다를 부등식을 세운 다음에 AN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식 세우기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첫 번째, EN-1,0에서 ANX-Y는 0까지의 거리 D가 R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식을 세우는 거지. 그치? 그럼 이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는요, 루트 AN의 제곱 플러스 1 늘면 EN-1 곱하기 AN. 얘는 양수일 거야. 그치? 자연수 n에 대해서 EN-1도 양수고 AN도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반지름이 얼마였지? 첫 번째로 반지름 n보다 작아야지 만나는 거지. 그치? 그리고 두 번째는요, EN 플러스 1, 0에서 ANX 마이너스 Y는 0까지의 거리 D가 반지름이 얼마지? n 플러스 1이잖아. 이게 반지름이 n 플러스 1. 얘는 아까 n이었는데 그랬을 때 거리가 멀다. 이렇게 식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역시 이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이거 제곱 AN의 제곱 플러스 1분의 요걸 여기다 대입시키면 EN 플러스 1 AN, 얘가 n 플러스 1보다 거리가 멀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서요, 이거의 범위를 구하신 다음에 극한값 구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AN의 제곱분의 1의 범위를 구해야 돼. 그러니까 얘를 제곱을 해야겠어. 지금 이거 양변 제곱하면요, 요거 여기다 갖다 놓고 제곱하자. 그럼 얘가 식이 어떻게 돼요? 제 제곱하면 4n 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1의 AN의 제곱, 그리고 얘는 n 제곱 AN의 제곱 플러스 1. 요거잖아. 그치? 얘네 둘이 곱한 것만 1로 넘어갈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얘만 1로 넘어가니까 3n 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1 AN의 제곱 작다 n 제곱, 요렇게 식이 나오겠다. 그치?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다가 갖다 놓고요, 요걸 제곱하면 4n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배의 AN의 제곱 크다. 이거 제곱하면 n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AN의 제곱 플러스 1. 요거 둘이 곱한 게 1로 넘어가서 빼주니까요, 3n 제곱 플러스 2n AN의 제곱 n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런데 AN의 제곱분의 1의 범위를 구하면 뭐니까요, 요걸 여기로 내리고 여기로 가면은요, 요게 여기로 가면 요게 여기로 가니까 어떻게 되나, 1로 가고 1로 가면 이쪽이 더 작다니까. 그지? 아니지. 여기 여기로 와서 작다지.
이것분의 이것보다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분의 3n제곱 플러스 2n. 그리고 얘를 정리하면 얘는 여기로 와서 크다지. n제곱분의 3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그치?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an의 제곱분의 1. 요거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분의 3n제곱 플러스 2n이 될 거고 제 마이너스 붙어서 n제곱분의 3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1이 될 거야. 그치? 양변에 3을 더해야죠. 여기다 3 더하고 여기다 3 더하고 여기다 3 더하고 요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요 식을 정리하면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3n제곱 플러스 6n이 되지. 3n제곱 플러스 6n에서 이걸 빼주면 3n제가 없어지고 6n에서 2n 빼주면 4n이 되고 플러스 3에서 빼줄 게 없으니까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런 다음에 3 마이너스 an의 제곱분의 1 그리고 이쪽은 요거 3n제곱에서 이거 빼주면은요 n제곱분의 4n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여기다 n을 곱한 거네. 극한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얘도 4, 얘도 4니까 얘의 극한값도 4라고 풀어주면 되는 거였지. 그치? 할만했다 그세요. 예. 하나씩 끊어서 갈게요. 이거 하나부터 딱 풀어봐. 하나씩 끊어서 정확하게 풀어보세요. 정확하게.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얘도 뭐 이해할 만해요. 여기서부터 뒤에 세 문제는 문제의 난이도는 좀 있지만 선생님이 풀어주고 나면 이렇게 풀면 풀겠구나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를 찾아가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자, 일단 여기 함수가요. 세 개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함수 3차 함수, 두 번째 함수 2차 함수와 상수 함수를 섞어놓고 그리고 세 번째 함수 무한등비 수열을 포함한 함수야. 그래서 세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를 파악을 해야겠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함수는요. 요거 3차 함수 fx 2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x 제곱 플러스. 자, 얘는요 뭐 그냥 3차 함수니까 그리면 되죠. 미분해서 f 프라임 x 2분의 3 x 제곱 마이너스 3x. 그래서 얘는 2분의 3x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2가 되니까 0, 2. 증가, 감소, 증가. 중요한 함수값 구해보면 0,5와 2,3을 지나요. 함수값을 구해보면 첫 번째 3차 함수 파악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 번째 2차 함수. 쟤는요 문자상수 PQ를 갖고 있어갖고 표현하기가 힘든데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상수함수 5야. 얘는요 양수 파트에서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수 파트에서 이 2차 함수인데 얘를 미분해 보면 px 플러스 2분의 1q. 얘가 0이 되는 값이 꼭지점의 x좌표가 되겠지.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는요 얼마야? 마이너스 2p분의 q. 근데 여기 pq가요 자연수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얘는 양수, 얘도 양수니까 전체는 음수가 되겠다. 꼭지점의 x좌표가 음수인 뭐 요러한 2차 함수일 수도 있고 뭐 요러한 2차 함수일 수도 있겠지. 그래서 2차 함수까지 파악을 끝냈네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저 함수 hx를 보면요 hx는 무한등비 수열이잖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들어갈게. 그래서 fx의 2n제곱 플러스 5의 2n제곱 그리고 fx의 2n 플러스 1제곱이니까 fx 곱하기 fx의 2n제곱 그리고 더하기 5의 2n제곱 gx. 이렇게 생겼네요. 이 무한등비 수열은 어떻게 풀어? 제일 센 놈이 누군가에 의해서 푸는 거죠. 그래서 얘가 제일 센 놈이 될 때 그럴 때는요
fx가 5보다 클 때지. 정확하게는요. fx의 절대값이 5보다 클 때. 그럼 얘가 제일 센 놈이니까 fx가 되겠다. 그죠? 얘는 무시하고. 두 번째는요. fx의 절대값이 5가 될 때요. 그러면 다 같은 놈이 되잖아. 그지? 그럼 얘를 5의 n제곱으로 고쳐도 되겠다. 그죠? 예. 그러면 5에 대해 2n제곱으로 다 약분하면 2분의 fx 더하기 gx가 되는 거지. 그지? 그리고 세 번째는 fx의 절대값이 5보다 작을 때야. 그럼 얘가 제일 센 놈이 되는 거니까 gx가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fx의 함수값의 범위에 따라서 이 함수나 이 함수를 섞어 놓는 거지, 둘이. 자, 그러면 fx의 절대값이 5가 되는 상황이니까 fx가 5가 될 때부터 fx가 마이너스 5가 되는 점을 찾아야 돼. 마이너스 5가 되는 점을 찾아보면요, 이게 마이너스 2가 나올 거야. 얘를 마이너스 5라고 놓고 풀어봐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5가 돼. 그리고 fx의 절대값이 5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여기는 얼마야? 0, 1, 2, 3이 되겠고 여기가 3,5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fx의 절대값이 5가 되는 경우는요 세 군데죠. 여기인데. 네. 아무튼 요 사이가 되는 경우는요 마이너스 2. 약간 어렵네. 잠깐만. 일단 fx의 절대값이 5보다 작을 때는 gx를 그려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gx를 그려야겠다.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gx를 그려야 되겠네. 그리고 나서 요거 바깥쪽에선 fx를 그리니까 여기하고 여기서는 fx를 그리는 거야. 그러면 그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여기가 0,5, 여기가 3,5가 되겠어.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그랬을 때 요 밖에서는 요 3차 함수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 다음 요 밑에도 3차 함수를 그려주는 거니까 여기도 3차 함수를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 2차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이 2차 함수에 대해서 얘가 연속인 함수였거든. hx가.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가 지금 이 2차 함수가 여기 이렇게 생겼지? 오른쪽 부분 이렇게 생겼죠? 5에서. 그리고 여기는요 이렇게 이어져야 되겠지. 그치?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요 P값, Q값이에요. 근데 PQ는 이 2차 함수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랬을 때 일단 첫 번째 여기 P값, Q값에 관한 식을 하나 구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5가 돼야 되겠다. 그치? 이게 이렇게 되는 이것도 될 수 있고 이것도 될 수도 있고 이것도 될 수 있는데요. 여기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5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저희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얼마야? 2p 마이너스 q 플러스 5는 마이너스 5가 돼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요 q는 2p 플러스 5가 된다. 지금 pq 값을 구하려면요 일단 식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그래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1차 함수가 또 나왔어. 얘는요 y절편은 5고요 기울기가 요 값인데 얘는 이 n제곱분의 1은요 요거는요 항상 영하고 1 사이의 값을 갖지.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그래서 요 기울기가 k하고 k-1하고 사이의 기울기를 갖는 그러한 직선이 되겠어. 근데 어디를 지나야 돼? 여기를 지나야 돼.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
직선이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돼야 된대요. 그러면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돼야 되는데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생겼으면 교점이 2개지, 그치?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요렇게 지나게 되면요, 여기 교점 하나, 요 올라가서 얘랑 만날 거고요, 여기 내려가서 만날 거니까 교점이 3개가 된다. 그럼 교점이 4개가 되는 경우는요, 요렇게 지날 때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저 밑에서 하나, 저 위에서 하나. 그래서 4개가 되는 경우는요, 요 적선의 기울기가 얘하고 여기에서의 접선 사이가 되겠지, 그치? 자, 아까 미분해 놓은 게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x에다 0을 집어넣으면요,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2분의 q가 될 거야. 그래서 여기 접할 때 접선이 2분의 q가 되고, 요 직선의 기울기는 5거든. 요 길이가 2고 요 길이가 10이니까 그래서 여기 5부터 2분의 q 사이일 때, 이 기울기가 5부터 2분의 q 사이일 때 교점이 4개가 나오겠다. 그러면 k 값이 어떻게 될까? 저 k 값은, 이 k 값은요, 사실 이 기울기는요, 이 k 값보다 무조건 좀 작아. 무한대로 가면, 얘가 무한대로 가면 k가 되지만 k보다 약간 작은 값이 되는 거야. 그러면 기울기가 4개라면요, k가 5가 되면 돼야 안 돼? k가 5가 되면 실제로 기울기는 얘보다 살짝 작다고. 그러니까 k는 5보다 커야 돼요. k가 5가 되면 실제 기울기는 5보다 살짝 작거든? 그럼 교점이 4개가 안 나오겠지? 그지? 5보다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q가 되면, k가 2분의 q가 되면 어떻게 돼? 교점은요, 여기서 하나, 저 위에서 하나, 밑에서 하나인데 실제 기울기는 얘보다 좀 작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4개가 되는 거야. 2분의 q가 되면은요, 접하는 게 아니라 걔보다 살짝 작으니까 교점이 4개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교점이 4개가 나오도록 하는 k 값의 범위는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요, 자연수 k가 7개가 돼야 되는데, 이 범위 안에 있는 자연수 k가 7개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어떻게 보자. 얘는 5보다 크잖아. 6, 7, 8, 9, 10, 11, 12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지, 그지? 그럼 여기가 11이고 6, 7, 8, 9, 10, 11, 12구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 2분의 q가 12가 되면 되지, 7개가. 그지? 그래서 2분의 q는 12가 되는 건 돼. 그리고 커고 13보다 작아야 되지. 13이 되면 8개가 되니까. 그래서 q의 범위가 이렇게 되니까요, 양변을 2배 하면 q는 24보다 크거나 같고 26보다 작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q가 될 수 있는 값은 2개지. q는 24거나 25. 그지? 그때 p 값은요, 아까 PQ의 관계식이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 그치? Q에다 24를 집어넣으면 얘는 얼마야? 9.5가 되잖아. 아닌가? 9.5 맞지? Q가 여기가 24면 2P 플러스 5잖아. 그래서 넘어가서 2P가 19니까 9.5. 그리고 Q가 25면 P는 10이 될 텐데, 나 설정도 잘못 푼 것 같은데? 뭔가 다른데? 어디 보자. 2P 플러스 10 맞지? 2P 플러스, 2P 플러스 10이구나. 어쩐지. 야, 이거 넘어가 2P 플러스 10이었어.
그래서 H바고야. 자, 그래서 Q가 24가 되면 여기가 10이니까요. 넘어가서 7이고요. 25가 되려면 7.5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아까 PQ의 조건이 뭐예요? PQ의 조건이 어디 있니? 두 자연수 PQ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P하고 Q는요 24하고 7인 겁니다. 그래서 P는 7이고 P는 얘는 7이고 얘는 24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H4를 구하면 되겠다. H4는요 아까 3까지가 요 2차 함수하고 이거 상수 함수를 섞은 거였잖아. 그럼 H4는요 F4하고 같겠네. 저기 있는 H4는 F4하고 같은 거니까요. 저기다 4를 집어넣으면 32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4 더하기 5가 되니까요. 얼마야? 13이 되겠지 얘가. 그치? 그래서 얘는 13이 돼서 다 더하면 44가 답이 되는 문제였다. 뭐 문제가 특별한 뭐 어려운 걸 찾아내는 게 있다기보다는 아까 선생님이 따라갔지. 3차 함수 그려보고 2차 함수 그려보고 hx 그려보고 그럼 그 hx에다가 1차 함수를 그려서 교점이 4개에 나올 조건을 찾는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 연습해봐요. 이런 문제 또 만날 테니까 딱 연습해봐. 자, 다음 문제가 선생님 보기엔 제일 쉬운 문제 같아. 다음 요거 4문제 중에서 뭐 개념이 좀 없어도 그냥 고민을 하다 보면 글로 가는 문제. 자, 얘는 일단 주어진 조건을 보면은요, 요 길이가 4n 플러스 2다. 요 길이도 똑같이 4n 플러스 2다. 라고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게 이 각과 이 각이 같다. 얘네들이 같다고 왜 줬을까? 그 다음에 CP의 길이, 요 길이가요, 루트 15n제곱 플러스 16n 플러스 4. 야, 얘를 루트 안에 집어넣으면 16n제곱 플러스 16n 플러스 4라 얘네들이 루트 n제곱 차이라니까요. 지금 이등변 삼각형인데 요 길이가 이렇게 되면 요 길이가 n이 되고요. 문제에서 요거의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도 n이 되겠다.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의 밑변의 중점과 연결을 했으니까 여기 직각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두 각이 같다는 걸 왜 줬을까? 자, 여기서 중간에 Q가 BC의 중점이라고 돼 있거든? 그러면 여기도 중점이고 여기도 중점이고 연결하면은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중점과 중점을 연결하면 이 길이의 반이 되고 쓰이진 않겠지만 얘하고 얘는 평행하다라는 게 중점 연결 정리라는 거거든.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중점과 중점을 연결하면 이 길이의 반이 되고 얘네 둘이는 평행한 성질이 있습니다. 닮음이기 때문에요. 야, 이거 대 이거가 이거 대 이거하고 같잖아. 그럼 ASA 닮음, SAS 닮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평행하다가 되게. 자, 그리고 얘네들이 평행하면 지금 요각과 요각이 같아지겠지. 그러면 요각과 요각도 같아지겠지. 얘네들이 같아지면은요, 어각이 같은 거니까 얘하고도 평행해지겠다.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는요, 중점에서 아랫변과 평행선을 걷으니까 요 만나는 점도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아지는 중점이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하고 평행하면
잠깐만. 이 값과 이 값도 같아지겠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가셔야 돼요. 여기까지 가서 볼 거는요, 지금.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얘가 평행사변형이 되니까 요 길이가 n이면 요 길이가 n이 되겠다. 지금 쭉 따라갔는데 사실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건요. 네. 이 각과 이 각이 같다? 요 길이가 n이다야. 다른 건 거의 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요 길이 대 요 길이의 비가 1대2라 그래서 얘를 x라 그러면 요 길이가 2x가 되고요. 문제의 목표는요. dr의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dr의 길이. x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x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느냐? 자, 지금 여기는 n이고 여기는 둘이 같으니까 2n 플러스 1이니까 2n 플러스 1 n x 2x라 요 삼각형에서요.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거든. 근데 코사인 법칙을 쓰려면 코사인 각을 하나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까 이 각과 이 각이 같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코사인 대월은 요 직각 삼각형에서 이것분의 이것 4n 플러스 2분의 n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까지 해놓으면 끝난 거죠. 뭐가 끝나냐면 여기서 이제 코사인 법칙만 쓰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제곱 4x 제곱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은요 x 플러스 n의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2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n 곱하기 2n 플러스 1 곱하기 코사인 별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4n 플러스 2분의 n이 돼서 얘랑 곱하면 4n 플러스 2라 이렇게 없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전개해보면 4x 제곱은 x제곱 플러스 2nx 플러스 n제곱 플러스 4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 여기는 남는 게 요거라 마이너스 nx 마이너스 n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x제곱 먼저 계산하면 넘어가서 3x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x는 여기하고 여기밖에 없네. 둘이 계산하면 플러스 nx 넘어가면 마이너스 nx가 되고요. 나머지 상수항은 이렇게 없어져서 얘만 남아서 넘어가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서 x값을 구하면 되겠다. 그래서 x값을 구하면요. 근해 공식에 대입해서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요거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요 플러스 12에다 여기를 곱한 플러스 48n제곱 플러스 48n 플러스 12가 되겠습니다. 근데 얘보다 얘가 더 커서 x값이 음수가 될 수는 없겠잖아. 그치? 그래서 dr의 길이는 이거 6분의 n 플러스 루트 n제곱 49n제곱 플러스 48n 플러스 12가 되겠네요. 근데 구하라는 게 그거에서 3분의 4n을 빼래. 그러면 요거 빼기 3분의 4n 이거 빼기 6분의 8n이 되니까 얘는 6분의 루트 먼저 쓸게요. 49n 제곱 플러스 48n 플러스 12 n에서 8n을 빼니까 마이너스 7n이 돼서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얘를 유리화하면서요 6 루트 19n 제곱 플러스 48n 플러스 12 더하기 7n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주면 48n 플러스 12가 돼서 얘의 극한값은 최고차항의 개수 6, 7, 7, 48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 약분해서 8이고요. 7분의 4가 극한값이 되는 거지. 저 풀이는 좀 긴데 여기서 아까 구한 것들
처음에 이 길이 주어져서 이 길이 n이라고 구할 수 있고요. 얘가 중점이니까 여기도 n이고요. 그런 다음에 뭘 이용했지 선생님? 자, 지금 이 각과 이 각이 같다 그랬는데 요 삼각형에서 중점이니까 연결하면 얘가 평행해졌어, 그지? 그러면 이 각과 이 각이 같아지니까 이 각과 이 각도 같아지겠다. 그래서 얘도 평행해졌어요. 이 각과 이 각이 같다는 걸 유도한 거지. 그리고 이거 같은 다음에 요 길이 n이고 요거 x, 2x로 놓고 풀면 되겠습니다. 복잡하지만요. 이렇게 못 풀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굳이 이 미적분을 지금 여기서 다 푸는 거는요.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니네 3월 교육청 모의고사요. 중간고사에 출제하시기도 하죠. 예, 네. 정확하게 풀어봐야 돼요. 후딱 풀어봐. 10분 주고 한 문제 마지막 할게요. 자, 마지막 문제. 자, 얘는 무한등비 수열이죠. 예. 무한등비 수열은 어떻게 풀어? 무한등비 수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은 범위에 따라서 답이 여러 개가 나오잖아, 그치? 얘는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0에 수렴하지? r이 1이면 1에 수렴하고 r이 마이너스 1이면 발산이잖아, 진동 발산. r의 절대값이 1보다 커도 발산하겠지, 그치? 무한 등비 수열이 수렴할 조건은요, r이 1일 때 1이고요,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0이 되겠다.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자, 얘는 지금 무한 등비 수열, 공비가 이거니, 얘는 공비가 이거인 무한 등비 수열이잖아. 근데 얘네들의 극한값이 존재하고요, 걔네들의 극한값이 같다라는 거. 요런 조건에서 1로서 같거나 요런 조건에서 0으로서 같겠지, 그지? 그래서 첫 번째는 요걸 풀어보자. 첫 번째는 어떻게 풀어? 다 1인 거야. 얘도 1이고 얘도 1이고 그럼 얘도 1이 돼야 극한값이 1이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는요, A의 절대값은 1이고 저 등비 수열의 공비 A 플러스 B도 1이고 그 다음에 얘도 1이 돼야 되는 거지. K분의 2A 플러스 2B 마이너스 20의 절대값도 1이 되는 상황에서 요 조건을 만족하겠다, 그치? 자, 그러면 A 플러스 B는 요 식을요 2A 플러스 2B 마이너스 20의 절대값 K의 절대값하고 같다고 푸는데 K의 조건이요, 모든 자연수니까 K는 양수다. 그래서 얘는 K가 될 거고요. A 플러스 B는 1이 돼야 되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18의 절대값 18이 될 거야. 그래서 K가 18이고 A 플러스 B는 1이며 A의 절대값이 1이니까 A가 1이면 B는 0이고 A가 마이너스 1이면 B는 2가 돼요. 이렇게 문제는요, A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니까 여기서 첫 번째 조건에서요 1,0과 마이너스 1,2라는 두 개의 순서쌍이 나오겠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야지.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는 얘죠. 얘가 절대값이 1보다 작고 얘의 절대값은 0이며 0으로서 같으려면 얘나 얘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면 되는 거지, 그치? 얘는 0이고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만 되는 거지, 그치? 두 번째 경우는요, 공비의 이거니까 저 앞에 첫 항 A의 절대값이 0이거나 또는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부터 1이거나 그 다음에 제가 절대값이 1보다 작다라는 건요 2A 플러스 2B 마이너스 20의 절대값이 K의 절대값보다 작다. 근데 K의 절대값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K가 자연수니까 K다. 이렇게 풀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얘가 0이라는 건 A가 0이라는 소리고요. A 플러스 B는 각각 뭐야? 정수니까요. A 플러스 B의 합이 요 사이가 되는 정수는요. 0밖에 없겠어. 그래서 이것 또는 이거도 얘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A 플러스 B는 0을 여기다가 대입하면요. 얘는 어떻게 돼? 여기다 0 집어넣으면 20에 20이 되지. 20보다 K가 커야 된다가 되잖아. 그지? 그러는데 K는 20 이하의 자연수니까 요걸 만족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겠다. 그러면 A가 0일 때 A는 0을 여기다 대입하면요. 2B 마이너스 20의 절대값이 K보다 작다. 요걸 만족하면 되겠어. 그지? K는요. 그럼 얘를 부호바꿔서 마이너스 2B 플러스 20보다 크고 2B 마이너스 20보다 작다. 이런 조건이 되나? 예. 얘를 갖다가요. B에 관해서 정리를 해보면 B에 관해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 얘가 이리로 넘어와서 B 20 마이너스 K 나누기 2 이렇게 될 거고요. 이쪽을 B에 관해서 정리하면요. B가 틀렸는데? 잠깐만. B가 더 작은 거잖아. 이게 일로 와서 더 큰 거잖아. B가 더 큰 거니까 맞네. 얘는. 잠깐만 헷갈려. 얘를 풀면 B가 일로 와서 B가 더 크다. 2분의 이거 맞지? 이걸 풀면 B가 더 크단데? 잠깐만 여기서 뭐 내가 실수를 했나 본데요. 바보야. 야, 이걸 거꾸로 풀고 있네. 야, 얘의 절대값이 K보다 작다라는 건요. 2B 마이너스 20이 마이너스 K하고 K 사이가 돼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요걸 풀면은요. 이거 넘어가서 이 10 마이너스 K 나누기 2보다 B가 크고 이게 열로 넘어가면 20 플러스 K 나누기 2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어. 그죠? 자, 얘는요. 이걸 만족하는 B 값의 개수는요. K에 의해서 결정이 날 텐데 지금 요거에서 요거 차이가 이거 한 번만 더 써보면 얘는 10 마이너스 2분의 K부터 10 플러스 2분의 K가 되니까 K가 짝수가 되면 어떻게 돼? K가 짝수가 되면 얘도 정수, 얘도 정수가 되겠지. 그지? K가 짝수가 되면요. 요 사이인데 얘도 10-2분의 K가 정수 10 플러스 2분의 K도 정수잖아. 그지? 그럼 둘 다 정수니까 요거 둘 다 안 들어가는 이거에서 이거 뺀 K보다 하나가 줄어들겠지. 그래서 K가 짝수면은요. 예. K 마이너스 1개가 되는 거야. 야. 지금 그 B가 요 사이일 때 우리 이거에서 이거 뺀 다음에 하나를 더 빼줘야 되잖아. 둘 다 안 들어가니까. 자, 그 다음에 K가 홀수일 때 어떻게 될까? 자, K가 홀수일 때 여기가 10-2분의 K 여기가 10 플러스 2분의 K인데요. 요 사이에 있는 정수는 얘부터 얘까지잖아. 그지? 얘부터 얘까지면은 어떻게 돼? 2분의 K가 여기다가 2분의 K를 더하면은요. 2분의 K를 더하면 안 되지. 2분의 1을 더하면 여기는 요 정수부터 요 정수까지가 들어가는데 얘는 10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K가 될 거야. 그지? 야, K가 홀수면 얘가 몇 점 몇이니까 몇 점 5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요거보다 큰 정수는 여기다 2분의 1을 더하면 되겠다. 그리고 얘보다 작은 정수는 10 빼기 2분의 1 플러스 2분의 K가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정수는요.
이거에서 이거 뺀 다음에 더하기 1을 해줘야지. 둘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에서 이걸 빼면은요 k-1이 돼. 근데 거기다 1을 더하면 k가 나오겠네. 자, 근데 문제의 조건이 뭐였어요? 문제의 조건. 순서상이 19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k가 짝수일 때, k가 20일 때는요. 지금 k가 22하잖아요. 그래서 20, 19, 18, 17 이렇게 갈 때 짝수일 때는 요거에서 1을 빼준 17개, 19개가 되는 거야. 그런데 k가 홀수일 땐 k개니까 19개, 19개가 되겠네요. 17개지. 수 k가 홀수일 때는 그 숫자가 되는 거다. 근데 문제의 조건이 19개가 되는 거니까요. 예. 얘하고 얘만 답이지. 글쎄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저 위에 K가 18일 때 2개가 나오죠. K가 18일 때는요. 2개가 저 위에서 플러스가 돼서 19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순서상이 19개가 되는 K 값은 이렇게 3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합치면은요 57 답이 되는 문제가 되겠다. 할만하지? 예. 무한등비 수렴의 수렴 조건부터 정확하게 보고 들어갔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에 거보다 선생님이 오늘 풀었던 두 번째 문제가 제일 어렵다고 그랬잖아. 그치? 두 번째 문제가. 여기까지 효과 마무리 하시고.